제가 사실 여러분 오늘이 결혼식이기는 한데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냥 결혼하지 말자. 이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꽁기하면 남아있는. 아빠 손보다 엄마 손을 잡고 싶어요. 아빠 미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바로 결혼하는 날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최근에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그냥 친한 언니가 혹은 친한 동생이 시집 가는 날 혼자 메이크업을 하면서 수다 떨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러분 오늘이 결혼식이기는 한데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사실 저는 4월에 결혼을 하려고 청첩장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한 번을 취소를 하고 또 10월달로 미뤘어요. 신혼여행도 당연히 취소를 하고. 근데 10월달로 미뤘었는데도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해서 10월 예식도 결국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오늘이니 10월 18일 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직계 가족만 모시고 레스토랑에서 정말 소규모의 이런 결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혼식사? 그 정도의 그냥 가벼운 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본식은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내년에 하거나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취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괜히 내년으로 잡아놨다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취소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가족끼리의 결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게 기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 결혼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샵에서 세워는 받고 온 상태고 너무 민낯의 헤어를 화려하게 받으면 이 헤어가 너무 화려해 보일 수가 있어서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톤업 크림 위에다가 눈썹, 눈화장 살짝 그리고 입술 정도만 바르고 나간 상태고요. 다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클렌징 패드로 지울게요. 카모닉스 카모 클렌징 패드. 스튜디오에서 쓰는 건데 다 쓰고 딱 한 장 남아있네요. 저는 결혼식 날 아침까지 출근하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는 화장할 수 있는 화장품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딱 쿠션이랑 딱 기본 섀도우밖에 없어서 이렇게 화장을 하려면 무조건 스튜디오로 와서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4월쯤에 저 결혼식 취소했다고 올렸었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또 저랑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예비 신부 신랑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을 함께 했거든요. 또 이번 영상도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저도 위로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잘 됐다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저번 주에 좀 많이 아팠었어요. 아파가지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일도 하나도 못하고 했었는데 오늘이 진짜 본식이었으면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 돌아오지 않은 컨디션으로 저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다행이다 라는 스스로 위안을 해보면서 어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 민낯 진짜 오랜만에 보시죠? 저는 최근에 출근을 하든 하지 않든 항상 이 모습으로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은 항상 화장한 제 모습만 봐오셔가지고 이 민낯이 진짜 오랜만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다음 스킨패드로 얼굴 좀 닦아낼게요. 제가 최근에 아팠어서 지금 입술도 말이 안 해. 입술이 지금 엄청 텄어요. 어저께 립밤을 잔뜩 바르고 자긴 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가 않아가지고 스크럽 한번 하고 이 보호제 발라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진짜 본연의 나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본연의 나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저는 화장도 아예 안 해서 항상 쌩얼로 다녔고 거의 한 6개월 넘게 동안 일할 때 빼고요. 그리고 저 머리 보이시나요? 이거 완전 제 머리예요. 염색 뭐가 하나도 안 섞인 완전한 제 머리거든요.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고 네일도 거의 제가 한 6개월 만에 했을 정도로 젤 네일도 항상 생손톱으로 살다가 진짜 오랜만에 네일도 한번 깔끔하게 해봤어요. 예전에는 염색하고 네일하고 이러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면 그냥 하지 말아보자 라고 해서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머리 염색도 머리를 끝까지 길러서 다 빼놨고 그 다음에 손톱도
계속 젤레이를 벗긴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기분 전환이 되기는 하네요. 이 상태로 저 입술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스크럽 먼저 하고 입술 보호제 바를게요. 이거는 버츠비 제품입니다. 입술 듬뿍 발라놓고, 여러분도 막 결혼식이나 이런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무조건 전날에 립밤 엄청 듬뿍 올려서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각질이 안 일어나고 다음날 입술이 더 예쁘게 발리거든요. 저는 아파가지고 아픈 내내 입술이 너무 많이 텄는데 관리도 잘 안 하기도 했고, 그랬더니 입술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막 피도 나고 그랬어요, 입술 각질 때문에. 입술도 정리했으니 패드 떼고 기초 화장 할게요. 여러분도 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거 취소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위약금을, 일단 신혼여행 위약금을 290만 원인가 냈었고, 왜냐면 저는 신혼여행이 스위스랑 이탈리아 이쪽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그 장소 위약금도 내고 해서 위약금으로만 몇백만 원을 내고, 또 저는 총첩장을 2번이나 찍었었잖아요. 그거 몇십만 원 하고, 아 진짜 생돈을 되게 길바닥에 버린 느낌이더라고요.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를 되게 대학생 때부터 봐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최근부터 봐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도 이렇게 결혼한다면서 결혼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있으니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는 막 저 자취하면서 졸전에 찌들어서 막 엄청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미대생이었었는데, 이렇게 롬앤도 런칭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뭐 프로포즈 받은 거 상견례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었어서, 제가 이미 결혼을 한 줄 아시고 저한테 뭐 결혼식 메이크업 어떻게 했냐, 뭐 결혼식 어디서 했냐, 막 이런 DM 보내주시거나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트소 심플 워터크림. 왜 남의 아기는 진짜 빨리 크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루멘이 저번에 4주년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4년이나 됐다는 게 막 소름 돋더라고. 시간이 너무 빠르고. 진짜 무서운 거는 2020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째. 입술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립밤을 바를게요. 프레쉬 립밤입니다. 이따 닦아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두둑하게 발라놓을게요. 롬앤 제로 쿠션 샌드 25로 바깥쪽 음영 잡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저의 결혼식이잖아요. 저에게 가장 익숙한, 제가 항상 써오고 제 손에 잡히는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롬앤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고, 새로운 아이템보다는 지겨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오늘은 화장법을 알려드리거나 제품 소개를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결혼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이미 신혼집에 이사를 가서 살고 있었고, 코로나로 자꾸 결혼식이 미뤄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혼인신고를 올해 4월 달에 해버렸어요. 근데 혼인신고도 되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꾸 바빠서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남편이 혼자 가서 하고 왔거든요. 그게 혼자 가서도 되더라고요. 제 신분증을 가져갔었나? 아무튼 그 혼인신고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막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가서 제 얼굴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혼자 가서 하고 왔어요. 4월 17일 날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같이 살고 있고 신혼집을 작년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 나중에 되니까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 진짜 결혼식을 하여서 무엇하리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고 우리는 이미 같이 살고 있고 한데 진짜 이 시기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이제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결혼식을 빨리 하고 해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막 뭔가 질질 끌다 보니까 되게 막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그런 거 있죠. 거기다가 저는 더 현타가 오는 게, 저는 제가 꿈꾸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는 한옥 결혼식을 하고 싶었고
웨딩을 하고 싶어서 딱 그거에 맞는 장소를 구했고, 결혼식에 부모님의 지인이 아닌 정말 딱 우리의 결혼식을 축하해줄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저희의 지인들로만 채우고 싶어서 양가 어르신들을 저희가 1월부터 다 만나 뵙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결혼식을 이미 4번을 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남편네 친가 외가 방문하고 또 저희 친가 외가 방문해가지고 뷔페 같은 거 막 빌려가지고 이미 결혼식처럼 피로연을 미리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혼식에 초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뭔가 결혼식을 더 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루즈해지잖아요. 이게 파파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드레스 맞추고 뭔가 이렇게 끊기고, 한복 맞췄는데 결혼식 취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안 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바로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결혼식을 딱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예쁜 드레스 입고 예쁜 옷 입고 막 공주놀이 막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유튜브 이런 거 하면서 예쁜 옷도 많이 입어봤고 뭐 드레스도 많이 입어봤고 웨딩드레스도 입어봤고 촬영하면서, 저한테는 뭐 화장하고 헤어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직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이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또 처음이니까 또 그런 거 입장에서는 또 제 맘대로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쪽은 조금 화사하게 하기 위해 퓨어 21 발라줄게요. 결혼식도 일반 예식을 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식순 같은 것도 직접 다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스몰 웨딩으로 하고 직계 가족과 저의 지인들로 80분 정도만 초대해서 하는 예식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일반 결혼식을 했을 때 저희 오빠도 그렇고 보통 그냥 신랑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제가 MIC를 잡고 싶어서 저희 하객들에게 제 남편을 제 입으로 직접 소개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입으로 저를 직접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저희의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둘이 어떻게 만났고 뭐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그려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하고 공유해주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을. 그래서 막 뭐 처음에는 이렇게 뭐 빔 프로젝트 같은 걸 싸가지고 이제 약간 PPT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왜냐면 사실 그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살면서 제 친구들이 제 남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 자리가 저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남자를 되게 소개해주고 싶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되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게, 제가 정했던 장소가 한옥이었거든요. 야외 한옥이어서 빔 같은 게 안 된대요. 큰 TV라도 해야 되려 했는데 그것도 절대 안 된대요. 설치할 수가 없대요. 오래된 한옥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책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자리에 놓고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저희 소중한 최측근들만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만났어요. 이런 거를 하려고까지 준비를 해놔가지고 막 남편이 막 원고도 다 막 써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다 취소됐지 뭐. 그래서 그렇게 막 공을 들이고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한 번 취소가 되니까 되게 막 김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오글거린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서도 약간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저는 항상 결혼식을 갈 때마다 내 소중한 친구와 결혼을 하는 저 남성분은 어떤 분일까, 되게 좋으신 분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내 친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왜 이제 미래를 약속했을까, 이런 게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결혼식에는 이렇게 좀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 10명 중에 9명은 너무 궁금하다, 너무 생각 잘했다,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 명 정도는 너무 안무랑궁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어때요? 그날만큼은 제 결혼식이고 저희 둘이 주인공인데. 확실히 이게 스몰 웨딩으로 하니까 조금 더
고민할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대접하는 거라던가 뭐 이렇게 뭐 이벤트 같은 거를 뭐 준비하라던가 저는 심지어 럭키드로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오신 분들에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입술 지우고 입술 쪽 커버할게요. 제가 요즘에 잘 쓰는 블러셔인 에스쁘아 러브 피치 얘를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파우더로 고정을 해줄게요. 그냥 크림 블러셔이기 때문에 파우더하고 바르는 것보다 지금 바르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그래도 오늘 막 결혼식이고 사진도 많이 찍는데 결국에는 마스크를 끼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파우더까지 다 하고 가루 블러셔 얹는 것보다 베이스 단계에서 크림 블러셔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파우더로 딱 세팅을 해주는 게 조금 덜 벗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색감 기준으로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에요. 카메라 기준으로 하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물보다 조금 연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노동을 시작하고부터는 마음대로 휴가를 막 길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이렇게 호화롭게 가는 거는 신혼여행만이 정말 빅 찬스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빅 찬스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제가 또 언제 해외를 갈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약간 좀 답답한 상태예요. 파우더로 고정해주도록 할게요. 롬앤 베러덴 피니쉬입니다. 픽서 한번 뿌려줄게요. 어반디케이 픽서입니다. 얼굴에 윤곽부터 잡을 거라서 쉐딩 롬앤 베러덴 쉐입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쓰던 거라서 그냥 샘플로 쓰도록 할게요. 저한테 친구들도 그렇고 막 댓글이나 많은 분들이 결혼하니까 어떠냐는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아마 신혼이신 분들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결혼하니까 어때? 일 것 같은데요. 어떻다고 해야 되지? 뭔가 내가 영원히 눈을 감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가족이잖아요. 사실 부모님은 저는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오빠를 갖겠습니다. 라는 제 선택권으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처럼 가족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결혼은 제가 정말 저와 잘 맞는 사람과 내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골라서 내가 선택을 해서 내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원래 엄마 아빠의 그 가족이라는 그 가족과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가족이고 평생 이제 내 옆에서 내 일생을 함께 해줄 동반자? 이런 게 생기니까 약간 심적으로 조금 더 의지가 되는 것도 있고 더 편한 느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에는 막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막 힘든 것도 엄마한테 얘기 잘 못 하겠고 혼자만 이제 끙끙 앓고 했는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거? 그게 조금 저는 되게 좋은 점이었고 엄마도 굉장히 그래서 되게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엄마가 네 오빠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저는 걱정이 너무 된대요.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제가 막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항상 제 걱정을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만나보고 막 이제 결혼도 하고 하니까 걱정을 싹 더셨다고 해서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냥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뭔가 하루의 시작을 누군가랑 함께하고 하루의 마감을 누군가랑 함께하면서 뭐 일상 나는 오늘 이랬다, 뭐 이런 게 짜증났다, 이런 게 되게 좋았다,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컬러로 눈썹도 잡아볼게요. 그리고 되게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할까요? 이건 남편의 의견도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되게 못하던 것들을 남편이 채워주는 부분? 이 저는 되게 제가 그래서 안정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정리하고 집안일하고 막 뭐 챙기고 이런 걸 되게 못해요. 철없는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엄마가 그걸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를 서포트 해주고 막 이제 엄마 말로는 뒤치다거리라고 하죠.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거를 되게 많이 해주셨다면 이제 남편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은 바비 브라운
마이크로 브로우 펜슬로 그려볼게요. 옛날 영상 보니까 눈썹을 굉장히 많이 밀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썹을 길러가지고 이게 제 눈썹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다듬지도 않고 하니까 되게 편하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 또 깔끔하지 않아도 그냥 좀 눈썹이 삐져나와 있고 좀 자라 있어도 이 모습도 저는 내추럴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눈썹은 오늘 따로 다듬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유행이 확확 변하는 게 제 얼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눈화장을 해볼 건데 지겨워서 죄송합니다. 롬앤 글램데이로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항상 쓰는 섀도우인데 결혼식에 안 쓰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좀 화사하게 이 컬러로 베이스 잡을게요. 제가 남편한테도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기분이 좀 상했던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남편 이름이, 남자 이름이 항상 앞에 들어가 있어요. 뭐 청첩장을 하든 뭐 식장에 뭐를 하든. 저기 청첩장 뽑을 때는 제 거는 제 이름 앞에 넣어가지고 뽑으려고 그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추가 요금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예문 같은 거를 보여줘요. 저희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신랑 입장할 때, 신부 입장할 때, 그리고 신랑 인사할 때, 신부 쪽 인사할 때 뭐 예문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쭉 읽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눈두덩에 그냥 깨끗한 펄 느낌만 주고 갈게요. 뭐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그런 데서 남편을 설명할 때는 뭐 듬직한 남편, 뭐 멋있는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막 저희 부모님한테 저를 소개할 때는 뭐 따님을 뭐 예쁘고 사랑스럽게 키워주셔서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멋있을 수 있고 저도 되게 듬직한데 저만 되게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제가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 하나하나 다 짜증이 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결혼식 하는 것도 되게 바꾼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랑은 굉장히 막 당당하게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신부는 막 이렇게 다소곳이 뭔가 되게 수동적으로 손을 잡고 가서 손을 건네받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신부 대기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맞서 싸우면서 되게 열내면서 결혼 준비를 그렇게 새롭게 한 거였는데 또 이게 무산이 되니까 또 괜히 막 열받는 거 있죠, 여러분.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무도 뭐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괜히 혼자서 아씨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건가, 아씨 그냥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자꾸 이 검열을 스스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다 바꾸고 문구도 다 새로 쓰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냥 기분 나쁜 거는 남아있는, 내 마음속에 꽁기함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사실 막 결혼식 입장할 때도 굳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면 저는 아빠 손보다 엄마 손을 잡고 싶어요. 아빠 미안. 왜냐면 저는 엄마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싶은데 꼭 그걸 아빠 손을 잡아야 되는 것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결혼식은 같이 동시에 부모님들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저희 둘이서 입장하는 걸로 해서 아이라인은 페리페라 잉크 스키니 아이라이너 에스프레소 브라운. 여러분도 혹시 상상하시는 꿈에 그리는 그런 결혼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 찐 결혼식은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내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본 라인만 그렸어요. 저 지금 여기 약간 다래끼 보이시죠? 이 다래끼가 언제 났지? 봄에 난 것 같은데 거의 한 6개월 동안 다래끼가 지금 안 없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제대로 치료를 안 받아서 그런지 처음에 확실히 속눈썹을 안 붙이면 좀 메이크업 시간이 좀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63빌딩에 있는 레스토랑 그 룸을 빌렸어요. 1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꽃장식 정말 최소한만 하고 그리고 사진기사님, 스냅 작가님 한 분 부르고 저희 직계가족, 저희 조카 한 명까지 해서 11명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작게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식인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남편 형님께 사회도 부탁드리고 사회자 대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케이크 커팅 이 정도는 하고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서로 반지 교환
이 정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마스카라는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 계속 발라봐야 돼서 오늘도 롬앤 테스트 제품으로 좀 바르겠습니다. 이게 테스트 제품을 제가 2개 받았는데 그중에 더 좋았던 이 빨간색 라벨로 발라야겠어요. 이게 아주 컬링이 완전 짱짱하더라고요. 속눈썹을 안 붙일 거라서 좀 속눈썹을 신경 써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그래도 결혼식이니까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언더에 글리터 발라볼게요. 롬앤 로드스타. 여러분 혹시 청춘기록 보세요? 저는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 박소담 씨가 극 중에 안정아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1회인가 2회에서 그 집 앞에서 이제 브이로그 찍는 씬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화장품을 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롬앤의 로드스타였어요. 상표를 가리고 출연해가지고 저희만 알아볼 수 있었던, 아마 박소담 씨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쓰셔가지고 들고 나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를 과하게 말고 그냥 이 앞쪽부터 살살 옆에서부터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게. 저도 다른 뷰티 유튜버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한 번씩 제 피드에 많이 뜨기도 하고,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혼자 봐오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결혼하신다고 하고 막 임신도 하시고 아기도 낳고 하면 저도 굉장히 막 마음속으로 막 축하도 드리면서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애교살에 음영 좀만 더 넣을게요. 제가 이거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일도 아니었지. 제가 그냥 이 뷰티 블로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 진짜 그냥 학생이었었는데, 대학생. 졸전에 쪄들어 있는. 근데 이렇게 많이 컸네요, 제가. 저 결혼한다니까 여러분도 되게 알던 언니 시집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언더에도 마스카라 해줄게요. 제가 언더 속눈썹이 짧은 편인데 엄청 깔끔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살이 잘 묻지도 않고. 되게 없는 속눈썹 발굴을 잘해줘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결혼식 날까지도 상품 QC를 보는 일을 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거 월요일까지 이거 피드백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무조건 써봐야 돼요. 얼굴 쉐딩 할게요. 같은 컬러로. 아까 쿠션으로 투톤 베이스 다 잡아놨기 때문에 쉐딩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대망의 입술! 롬앤 쉘루드 발라줄게요. 입술이 좀 이렇게 튼 게 좀 속상하네요. 입술이 너무 터버렸다. 제 위에 잘 잡아주고, 그리고 안쪽에는 에스쁘아 걸 이거 발라볼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저번에 에스쁘아 쿠션 광고 때문에 색조 몇 개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받았던 컬러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한테 잘 어울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매트리스 칙으로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입술이 너무 많이 터가지고 저 립글로즈를 그 위에 좀 발라서 좀 각질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컬러는 여기까지 바르면 이런 컬러 예쁘죠? 이렇게만 발라도 예쁜데 오늘 저 각질 파티가 너무 일어나서 마테오트레까지 좀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마테오트레 발라줄게요. 살짝만 입술 안쪽 위주로 바를게요. 각질이 사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없어 보이기는 하죠,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입술까지 발라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가족끼리 하는 작은 예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결혼식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딸 세롬이에게 펜을 들고 편지를 쓰려니 지나간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구나. 30여 년 전 지금의 네 나이 때 엄마는 진통을 겪었지. 너를 맞이할 힘을 얻기 위해 이모가 사준 갈비탕을 먹고 병원으로 갔어. 꼭 따지기를 바라던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너는 우리 품으로 왔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크게 말썽 피거나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커져서 고마워. 물론 소소하게 다투는 일도 꽤 많았지만.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네가 엄마한테 한 말들 생각나니? 엄마 나 책 낼 거야. 엄마 나 립스틱 100개 만들 거야. 엄마 나 내 이름으로 된 화장품 만들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네가 다 해냈어. 그러기까지는 고생도 참 많이 했다. 그치? 책 작업할 때는 밤새는 일도 밥 먹듯이 하고, 그때 얘기하려면 할 얘기도 참 많은데 그래도 그때 엄마 너 도와주면서 재미있기도 했어.
이제 너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 재호란 탄탄한 울타리를 만들어 너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거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새삼 느끼고 깨달았지. 그러니 평범한 일상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재호랑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엄마가